전환사채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인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인수하지 못할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실권이라 한다. 그런데 7,700원에 사서 이후 비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명을 제외한 주주 전원이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모두 삼성 계열사들. 포기한 주주들 중 한 명은 이건희 회장이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청약 마감일이었던 12월 3일. 날이 다 저물기도 전인 오후 4시. 이사회가 열려 주주들이 포기한 전환사채 전부를 이재용 씨 사남매에게 주기로 결의한다. 사남매가 일제히 청약 대금을 은행에 납부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다. 이 회장의 네 자녀가 청약 대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이재용 씨는 S1 주식을 팔아서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이 회장의 그 세 딸들은 그러니까 그 당일날 12월 3일날 이 회장이 증여를 합니다. 48억 원. 당일날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청약 대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2주일 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사남매. 1%의 지분도 없던 그들은 일약 62%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에버랜드 지배권 구입에 든 비용은 단 96억 원이었다. 62.5%의 절대적인 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96억 원을 받고 그 이재용 씨에게 발행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시체말로 공짜나 다름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딴 대안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재용 씨 이외에는 딴 대안이 없었습니까? 없었다만 미안하지 말씀드립니다.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불의에 의한 조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이번엔 삼성생명의 주주 명단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대주주의 자리에 오른 것. 이때 양사간 주식 거래가는 주당 9,000원이었다. 그다음에 그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할 당시에 삼성 측에서는 이건 회장께서 그 주당 70만 원대로 해가지고 가격 산정을 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IMF 전 가격하고 IMF 이후에 경영 개선이 훨씬 많이 됐을 때 이 가격하고 내재 가치하고 이런 또 미래 가치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인클루드 되어져 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야기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로써 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으로 부상한 에버랜드. 일대 주주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의 지분을 통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재의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많은 논란이 됐었고요.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바로 금산법 24조 위반이었고, 이게 2005년도에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그런 식이 아니었다면 이재용 씨는 그러면 경영권 승계를 받지 못했던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율이 40%를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상속증여했다라면 이재용 씨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대주주로서, 이른바 오너로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억으로 단 4년 만에 삼성의 지배권을 손에 쥔 황태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외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용 씨가 이걸 합법적으로 했으면 세계 최고의 규제죠. 주식 투자 규제입니다. 정말 그 지금까지 실력을 보면 몇만 배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씨 지금이라도 그 삼성전자에서 뭐 전무 사무할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용 씨의 경우는 지금은 연륜이 짧다고 의원님께서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다양한 공부를 해왔고
또 본인의 노래 여해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만하고. 네, 오동훈 PD. 뭐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은 아직 검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고, 재산으로 치자면 특히 나이를 생각하면 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일 텐데 수천억을 넘어서 수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상장 전인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을 싸게 사서 상장 후에 그것을 다시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정말 그 재테크의 달인인지 주식 투자의 천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씨가 이 에버랜드 주식만은 절대 안 판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것은 삼성그룹의 지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96년 당시에 자산 총액은 8천억 원을 넘었지만 자본금은 35억 원에 불과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기 쉬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되물림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도대체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예, 2심까지 전 현직 사장들이 계속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증언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예.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에버랜드 그 전환 자체가 어떻게 이재용 씨한테 탈법적으로 증여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만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재무팀을 거쳐서 법무팀에 있을 때 에버랜드 수사를 받을 때 제가 수사에 대응하는 삼성 측의 지술이랄지 이런 거를 제가 법무팀 변호사들을 지휘하면서 업무를 분담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간의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을 송두리째 뒤집는 사법사상 초유의 폭탄 선언이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00년 말. 전국의 법학교수 43명이 집단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역시 건국 이래 초유의 사건을 통해서였다. 고발 대상 에버랜드 이사 및 계열사 임원 33명. 그 중에서도 제1의 피고 발인은 에버랜드의 이사이자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된 사람은 단 2명. 당시 에버랜드 전무했던 박노빈 씨와 사장 허태학 씨였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두 사람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한 동기도 배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